이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이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에 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1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렴한 세상도 만들고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상과 장은경 서기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 처음 아니시죠?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낯설고 긴장되고 떨리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우리 서기관님과 제가 나누는 이야기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저 화면 보이시죠? 네, 저 화면이 지금 나가고 네.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도 전문 분야니까 친절하고 쉬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때 신고자분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많았고 보상금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 간략하게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로 공공원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정수급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신고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환수가 되면 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자들의 이런 신고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이 약 110억 원에 달했고 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신고자분들에게 16억 6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먼 돈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신고하면 일부를 보상금으로 준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제 주변에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이런 거 좀 거짓으로 누군가 수령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도 신고하시면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하게 네. 수급된 그 금액을 환수가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뭐 산술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현재 법상으로는 환수된 금액이 이제 조금씩 산식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30% 정도로 저희가 보상금을 환수한 금액의 그렇죠. 30% 정도를. 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 뭐랄까요? 그냥 정말 눈먼 돈처럼 나갈 수 있는 돈의 70% 정도는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인 예나 아니면은 뭐 신고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 이어가는데요. 신고자 보상과 장은경 서기관님 말씀 이어갑니다. 서기관님, 네. 제가 앞서서 그냥 생각나는 예로 뭐 친구가 실업급여 부당수급하고 있으면 신고해도 되냐 이런 네네. 질문 드렸잖아요. 좀 다른 구체적인 예도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이제 올해 상반기 저희가 이제 보상금 지급한 건 중에 이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보육료 등을 이제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패 신고로 어린이집 보조금 1억 900여만 원이 환수가 되어서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137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3천만 원이나.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례로는 폐수 처리 과정에서 당초 용역 계약과 다르게 네. 기술 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신고로는 7,100여만 원이 환수가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2,13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이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네. 본인의 자녀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서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를 받은 대학교 교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신고로는 7,500여만 원이 환수가 되어서 신고자가 보상금 2,2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야, 나라 돈을 저렇게 받아도 돼?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액이 환수가 되면은 신고자한테는 저절로 보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저절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신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제 저희 결과 통지를 신고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이 신고를 통해서 환수된 금액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해당 결과 통지문에 있을 거고요. 네네. 그걸 첨부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보상금을 직접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은 있네요. 예, 예. 아,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 네네.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년 포털을 검색하시면 네. 부패 신고가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신청도 여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청년 포털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쉽게 청년 포털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도 가능하고 보상금 신청도 가능하고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뭐 신고하기만 하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셨고 부패 신고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가 발생했다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만 보상금의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보상금을 저희가 산정을 했었을 때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은 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속도 위반 과태료가 이제 1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신고자가 누군가의 속도 위반을 신고를 했다면 이제 이때 보상금 산정식에 따르면서 이제 계산되는 보상금은 3만 원입니다. 아까 이 뭐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즉 이 3만 원은 보상금 하한액이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신고자 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똑같은 사람을 7번 신고해서 그렇더라도 각 한 건에 대해서 건당. 하나의 행위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하한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예. 상한액도 있나요? 예, 상한액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매년 조금씩 이제 뭐 법률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츰 높아져서 현재 30억 원까지이기는 한데 예.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뭐 그 수준이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상금의 지급 비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예. 아니면 상한액을 조금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한액 때문에 걸려서 더 못 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없고. 예, 일단은 지급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다르긴 한 30%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 비율을 조금 높인다거나 해서 이제 보상금 그 상한액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경우일 수 있고 혹시라도 신고를 꺼리는 분이 계시다면 네네.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구애받지 않고 더 큰 이제 어떤 부패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유인책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했을 때 회사의 비리 같은 거를 고발하려고 했을 때는 또 돌아올 보복 같은 것도 무섭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유도도 맞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상과 장은경 서기관과 함께 했고요. 서기관님 가시기 전에 예. 그 저희 오늘 아까 그 청취자 퀴즈 냈잖아요. 네. 1번 보기에 강병철과 삼택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참 안타깝게도 아주 잘 알고 왜 안타까우세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강병철과 삼태기에서요. 네네. 노래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그룹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운을 드립니다. 아십니까? 아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한 소절 아니 그거는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방송 신고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